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피그마 중국 감자 UI 제작 편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버 메뉴 제작을 해볼게요. 이건 한솥 도시락에서 나오는 메뉴인데 서브 메뉴까지 만들진 않을 거고 요 메인 메뉴 변화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리언츠로 컴포넌트 제작. 두 번째, 하버 프로토타입 설정. 세 번째, 오토 레이아웃으로 전체 메뉴 제작.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피그마 강의는 누가? 오쌤이.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메뉴를 보면 상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 기본 상태 보이시죠? 밑줄이 안 들어가 있고 노란색으로 안 되어 있는 요 기본 상태와 마우스를 올린 상태로 나뉩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땐 노란색으로도 바뀌지만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솥 도시락 거를 직접 보고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한솥 도시락 사이트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서브 메뉴는 추후에 한번 제작을 해보고 지금은 간단하게 요 메인 메뉴만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는 걸 해볼게요. 시간차가 들어가고 요 밑줄이 가운데서부터 퍼져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상태도 두 가지지만 여기에 프로토타입까지 줄 거라 베리언츠로 만들어 볼게요. 실습을 통해서 베리언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그마에서 새 파일을 열어서 프레임을 두 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는 베리언츠를 제작할 프레임이고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적용할 디자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베리언츠 제작 프레임은 300에 150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고요. 디자인 프레임은 1170에 9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베리언츠를 작업을 할 거니까요. 베리언츠 부분을 좀 확대를 해주시고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툴 눌러서 첫 번째 메뉴가 브랜드라고 되어 있어서요. 브랜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원래 거기서 지정한 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노토산스 KR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가 굵었으니까 볼드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은 3으로 쓰셔서 3433이 들어가게 진한 회색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사각형 도형도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도형을 조금 처리를 해주시고 높이를 일단 3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W는 그냥 일단 20으로 할게요. 크기는 오토 레이아웃으로 줘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크기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H로 주셔도 되는데 라인 8를 주면 똑같이 높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프레임에서 90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밑줄 들어오는 부분을 빼고 여기를 87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각형 도형의 색깔은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요 F6CA00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두 개를 잡으셔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이어에는 항상 이름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텀 라인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잡아서 Shift A,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줬으면요. 이 브랜드는 글자 길이가 매번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 컨테이너로 하지 마시고 허그 컨텐츠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텀 라인은 글자 있는 데까지 밑줄이 일단 들어가긴 해야 되니까 일단 필 컨테이너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리고 프레임 1한테 역시 허그 컨텐츠를 줘서 글자 크기만큼 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밑줄이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뉴라고 쓰시고 나셔서 슬러시 쓰고 디폴트 기본 상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요거를 Alt 눌러서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고 나셔서 요 부분은 하버라고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고 나셔서 글자 색도 노란색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글자색을 잡아주셔서 기존에 사용된 거는 이렇게 밑에 뜰 테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노란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디폴트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필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 가운데 그냥 오도록 처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요 디폴트랑 일단 하버는 잡으셔가지고 요 컨텐츠가 가운데 오게끔 다시 정렬을 둘 다 맞춰주신 상태에서 디폴트를 잡아서 요 바텀 라인을 필 컨테이너로 한 거를 픽스드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크기를 2픽셀 정도로 처리를 할게요. 그럼 저렇게 작아지는 거 확인되고 가운데로 자동으로 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처음부터도 이렇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퍼시티 자체를 0%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고 나셔서 우리가 요거 묶은 거를 베리언츠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베리언츠는 원래 컴포넌트로 등록한 다음에 컴바이네즈 베리언츠를 하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한 번에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컴포넌트로 알아서 처리를 하고 베리언츠까지 해주는 컴포넌트 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잡으셔서 요 점점점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베리언츠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로 하는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까지가 베리언츠를 작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트리거는 while hovering입니다. 마우스를 올린 동안에만 요소 변화가 처리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한번 직접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리언츠를 묶으면 이 프로퍼티라고 해서 속성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상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본 상태, 마우스를 올린 상태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스테이트로 바꿀게요. 프로퍼티 1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디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에서 선택하는 게 더 잘 선택이 되니까 레이어에서 잡아주시고 프로토타입에 가셔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핫스팟이 뜹니다. 어디서 당기든지 상관은 없어요. 꾹 눌러서 이 하버 상태로 당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하버로 바뀌는 거죠. 언제 바뀌는 거냐면 이 트리거를 while hovering으로 마우스를 올린 동안에만 바꿔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로 안 바꾸면 여기가 프로퍼티 1으로 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태라고 뜨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스테이트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하버 상태로 바뀐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즉시 바뀌는 건 아니고 시간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주셔서 이렇게 0.3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프레임 쪽에다가요. 한번 끌어갖고 와볼 거예요. 그래서 에셋 패널에 오셔서 요 Created in this 파일을 눌러주시고 요 메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베리언츠로 등록된 거는 이렇게 상태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끌어갖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놔볼게요. 위치는 뭐 나중에 조절을 하시고 디자인에서 확인을 해보실 때는 이게 디폴트 상태고 이게 하버 상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프레임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선 길이가 길어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굵게 할게요. 요 프로토타입은 닫지 말고 직접 가셔가지고 베리언츠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바텀 라인 부분은 이렇게 5픽셀로 처리를 하고요. 그럼 글자 부분을 높이를 85로 줄이셔야 됩니다. 줄간격으로 줘야 되겠죠? 85로 해서 좀 줄여주시고 디폴트도 마찬가지예요. 바텀 라인을 5로 넓혀주시는 대신에 이 글자 부분의 줄간격을 85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가셔가지고 이제 리스타트를 하시면 이렇게 다시 처리가 되실 거고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저렇게 굵게 되니까 길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메뉴를 만들 때 간격은 일관적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보이시죠? 간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으로 관리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헤더 부분을 다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디자인 프레임으로 오십니다. 여기 왼쪽에는 원래 로고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손 로고를 직접적으로 가져오진 않을 거고 그냥 한손이라고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로고로 쓰도록 할게요.
지우면 다시 오토로 들어가죠. 글자 크기만 좀 더 크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36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요거는 로고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뉴가 1개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옆으로 대략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8개가 생기도록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8개로 처리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전체를 잡아서 또 Shift A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요. 그럼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묶였죠? 이때 이 메뉴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요. 메뉴를 한 번 더 묶었다고 해서 메뉴 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좀 자주 쓰는 거고요. 한 번 더 여러 요소들을 묶어야 될 때 음식 남으면 랩핑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랩으로 감싸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영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좌우 간격을 30씩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0씩 처리가 되도록 요 30씩 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도 역시 30으로 처리를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30씩 다 떨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60 줘야 되겠네. 이렇게 60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셔서 이 오토 레이아웃 자체를 잡으셔서 이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제가 좌우 여백을 전체적으로 30을 줬는데 이건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고랑도 오토 레이아웃을 묶은 다음에 안쪽에서 패딩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더 전체를 그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로고랑 요 메뉴도 전체적으로 잡아서 Shift A 오토 레이아웃으로 한 번 더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헤더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헤더는 이 디자인 프레임의 전체 사이즈인 1170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가로폭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붙여주시고요. 0,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셔서 이 간격을 양쪽 끝으로 붙이는 오토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글자 길이가 달라지더라도 여기가 알아서 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좌우에 전체적으로 또 30을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려고 메뉴 랩에 줬던 건 지운 겁니다. 그래서 30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글자를 바꿔야 되겠죠. 요 메뉴 랩에 보시면 이 메뉴 보이시죠? 첫 번째 건 브랜드가 맞아요. 두 번째 건 ESG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요 글자를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ESG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들은 베리언츠였던 거죠. 실제적으로 요 디폴트 상태랑 하버 상태인데 디폴트 상태를 바꾸면 같은 레이어는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버로 바꿨더니 이렇게 ESG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 지금 밑줄 부분이 처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브랜드랑 글자 크기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확인을 조금 해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언트 부분에 가셔가지고요. 다시 요 하버 부분을 잡으셔서 허그 컨텐츠로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디폴트도 허그 컨텐츠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제 글자를 잡아볼게요. 글자 부분이 허그 컨텐츠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글자 크기만큼으로. 그게 안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간격이 넓어졌던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글자 바꾸면서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브랜드 부분은 허그 컨텐츠인데 이 복사한 게 허그로 안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본에서 수정하면 다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한 번씩 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여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겠죠? 두 번째 메뉴를 다시 디폴트 상태로 돌립니다. 나머지 글자는 여러분들이 제가 바꾼 걸 보고 쫙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전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보고 직접 적으셨어도 되고요. 지금 확인해서 다 바꿔보세요. 그래야 그 줄 간격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줄 길이를 말하는 거죠. 줄 간격이 아니라 그 줄 길이가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프레임에 가셔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간격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줄 길이도
이렇게 글자 길이만큼 똑같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면 이 헤더 부분의 메뉴 부분을 잘 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페이지 네이션.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